안녕하세요. 오늘은 142페이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적법보다는 등기법이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고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12월이죠? 12월. 2차들 잘 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냥 수업만 듣는 수준? 예. 네? 출석하는 때. 안 돼. 이게 출석의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2차부터 먼저 쉬운 거부터 먼저 해놓으라니까요. 지적법, 세법, 중개사법. 그러고 나서 1월부터 이게 정리가 되면 1월부터는 반복학습하시고 민법하고 개론에 민계공에 투자하시면은 분명 합격합니다. 출석만 한 번도 안 빠지면은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 50점이면 떨어지는 거잖아. 조금 노력하면 10점.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중개사 한번 그냥 경험 삼아 한번 봐볼까? 근데 봤는데 40점을 넘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이거 봐라,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하면 이제 50점 나오거든요. 거기서 멈추는 거야 이제 점수가 보통 우리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봐도 운이 좋으면 3, 40점 맞아요. 그죠? 운이 좋으면.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공부가 어렵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중개사 시험 과목 자체가 하면 할수록 어째 반복학습이니까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출석만 했다고 해가지고 자격증을 주는 그런 시험은 아니잖아. 중개사 시험 자체가. 맞죠? 그죠? 그럼 뭐 다 붙어야지 뭐.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무거운 소리지만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전에 운전면허 생각하시면 돼. 80년도 90년도 초반에 운전면허 합격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 합격률이 10%가 안 돼요. 그건 필기고 실기. 예전에 우리가 운전면허 보시면 실기 뒤에 도배하잖아. 증지로 3번 내리세요 하면은 언덕길에서 밀려서 내리고, 신호 위반해서 내리고, 금 밟아서 내리고. 그래가지고 옛날 운전면허가 주행 같은 게 코스가 있고 주행이 있었잖아요. 코스는 그럭저럭 붙는다 하더라도 주행에 10명 중에 한두 명 붙는다고. 계속. 그래서 그때 당시 한때 우리나라가 차량이 급속히 증가할 때 운전면허 열풍이 불어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한번 떨어지면 3, 4개월 기다렸다 봐야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 학원이 잠실인가 밖에 하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강서구에 하나 생겼어요. 발산동 아시겠지만 발산동이 서울에서 가장 외곽이잖아요. 전부 다 논만 있는 그런 동네에 면허시험장이 딱 들어서 요즘에 이제 마곡지구 이제 개발하는 건데 그 마곡지구가 저희 어렸을 때부터 개발한다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20년 전부터 개발한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이제 지금 막 하고 있죠. 자,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 자, 등기법은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1장에서 용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맞죠? 1장에서 용어를 정리해 드렸는데 지적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쭉 정리해 드렸는데 등기법은 용어를 정리할 게 없어요. 용어를 정리할 게 없고 등기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90% 이상 민법하고 겹칩니다. 용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을 지금 한 달 정도 했으니까 대략적인 용어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마 파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내려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법정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하고 비슷하죠. 지적은 우리가 이렇게 지적은 국가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 또는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그래서 지적은 사실관계를 이제 등록을 해서 공시하는 것이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기록인데 주로 권리관계를 기록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이다. 그래서 풀어가는 것은 등기나 지적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에서 가장 핵심이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정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등기는 그럼 뭘까요? 등기는 권리관계를 어떻게 등기부에 기록해서 관리할 것이냐, 누가 신청하고 뭘 첨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등기법이다 이거. 자, 등기관이 나오는데 이 등기관은 당연히 누구를 등기관이라고 하냐면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이제 무엇이라 등기관인데, 시험에 등기관에 대해서 안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등기관이 뭐냐 이런 것은 옛날에 초창기 때 출제됐었던 문제고, 지금은 등기관이 무엇이냐라고 사실 나오지 않아. 근데 예전에 한번 진짜 문제 쉽게 나왔을 때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등기소에 근무하는 자는 다 등기관이다.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 공무원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계약직도 있을 것이고 일용직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등기관은 아니고, 등기관은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4급은 누구냐면은 법원 서기관이에요. 4급은 법원 서기관이고, 그 다음 5급은 당연히 뭐가 돼? 5급은 5급은 사무관이죠. 등기 사무관이고, 6급은 등기주사예요. 등기주사고, 7급은 등기주사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4급, 5급, 6급, 7급 중에, 이 중에서 4급, 5급, 6급, 7급 중에서 별도의 이제 무엇을 받아야 된다?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냐면은 지방법원장. 그래서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서기관부터 4급, 5급, 6급, 7급 중 누구로부터?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 뭐가 될 수 있다? 등기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급, 5급, 6급, 7급이라고 해서 다 등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등기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등기관은 자기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데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등기사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등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등기를 잘못 처리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따른 뭐를 준다? 역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이제 구상권은 이제 국가가 이제 등기관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돼요. 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그냥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다. 4급, 5급, 6급, 7급 중에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 법정 절차라고 하는 개념이, 이 법정 절차가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법정 절차가 제 몇 장에서 다뤄지는 거냐면은 3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장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쭉 정리가 되는데, 이 법정 절차는 이렇게 돼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심사를 하더라 이겁니다. 지적은 조사 측량하잖아. 그죠? 조사 측량하는 데서 실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그랬죠. 등기는 요 심사에 있어서 심사는 등기법 제29조가 있어요. 등기법 제29조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각하사유입니다. 29조가 각하사유가 있는데 이 각하사유가 1호부터 몇 호까지 있냐면 11호까지 총 11개의 각하사유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받으면은 등기를 각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기록할 것이냐는 11개의 이 사유를 가지고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등기관은 이 심사에 있어서 어떤 주의냐면 지적과 달리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심사를 해가지고요. 심사를 해서 여기에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이 등기를 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각하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등기부에 기록할 수 없다. 각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각하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를 이제 무엇하면 돼요? 등기를 이제 기록해주면 된다. 이거 등기부에. 즉 실행을 하면 된다. 실행을 하면 된다. 이거. 그런데 이 각하를 했는데 또 등기부에 기록을 했는데 이 각하가 기록이 무엇할 수 있다? 부당할 수 있다. 이거 부당할 수 있다. 각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각하를 하는 경우, 기록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의 신청. 자, 옛날에는 과거에는 등기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옛날에는 등기부에 기록할 때, 기재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등기를 접수할 때. 이 접수할 때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등기관이 등기를 접수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자, 신청을 하는데 등기는 이제 신청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 크게 이제 신청에 있어서 세 가지를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신청주의고, 두 번째로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되는 출석주의고,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서면 신청주의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신청하는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무엇이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의 개념으로 나눠져요. 자, 여기서 출석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출석하라는 소리예요? 등기소에 출석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출석주의에 예외가 있다 이겁니다. 즉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전자신청하는 경우. 전자신청의 방문신청은 반드시 어디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방문신청은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가야 돼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이제 신청하는 반면에,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출석주의에 예외가 된다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신청주의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등기부에 기록을 해준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지적은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등록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그래서 등기는 뭐를 취하고 있냐면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에 4천만 필지 수가 4천만 필지라고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이 4천만 필지는 모두 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록된 필지와 등기된 필지가 서로 안 맞는 이유는,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지적은 직권등록주의고 등기는 신청주의다.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면 등록은 해야 돼요. 이제 등기는 안 해도 돼. 어차피 내 거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해 가시겠죠, 요거? 건물을 신축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청주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등기법 공부하다 보면, 신청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도 신청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등기법상에서 신청에 의무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신청에 의무를 두는 경우는 어떤 게, 왜 우리가 신청에 의무를 두는 거냐면, 대장하고 등기부를 무엇하기 위해서, 등기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는 몇 월 이내냐면 1월 이내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들어보면 1월 이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법상에서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장과 등기부를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장하고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1월 이내에 우리가 신청의 의무를 두는데, 어떤 경우냐면 지목이 바뀌면 어디서 먼저 바뀌어요? 지목이 바뀌면 대장부터 바꾸죠. 그럼 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가서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줘야 돼. 지목이 바뀌었다고.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어디서? 분할은 어디서 먼저 이루어져요?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는 것은 지적에서 먼저 이루어지잖아. 그럼 그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등기소에 가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표제부를 바꿔줘야 돼.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를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1월 이내에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따릅니다. 이따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신청에 있어서는, 등기는 신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은 당사자가 무엇해라? 당사자가 신청을 해라 이겁니다.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가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관공서가, 여기서 이제 관공서는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자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지자체, 이들은 촉탁한다 이렇게 해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라. 이것이 이제 신청에서 원칙인데, 여기서는 또 무엇이 존재하냐면 예외가 존재를 해요. 예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면은, 등기관이 어떻게도 할 수 있다?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적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적은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 토지 소유자가 무엇해라? 신청해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죠. 마찬가지로 등기에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어. 네? 그러면은 명칭이 바뀌면 당연히 그건 등기관이 해줘야 되겠죠. 그런 등기들은. 만약에 화곡동이 옛날에 여러분들 강서구가 나눠지면서 강서구와 양천구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은 명의인의 표시가 바뀌거든, 주소가. 그럼 그때 명의인들이 가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 줄 서야 되는 거잖아. 직권으로 알아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법원에 무엇이 있다? 법원에 명령에 의한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 딱 4개가 있어요. 4개. 법원의 명령에 느낀 4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이건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은 이의신청과 관련돼 가지고, 요 이의신청을 공부하다 보면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4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것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직권 등기는 요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 직권 등기는 우리가 지적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니까 단독이죠. 근데 등기는 직권 등기도 있다. 여러 가지 한 20개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자,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은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은 공동신청주의다. 공동신청주의.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있고 누가 했어요? 매수인이 있잖아. 둘이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공동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B하고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A가 이제 뭐가 돼요?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면, 자, 이제 등기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등기 권리자라는 말, 등기 의무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등기법 공부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부에 기록을 하면서 이익을 보는 자, 에? 이익을 보는 자를 권리자라 하고, 의무자는 누구를 의무자로 한다? 불이익을 보는 자. 아시겠어요? 등기부에 이렇게 보시면 돼.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권리를 취득하는 자야.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권리를 상실하는 자야. 그럼 여기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으면 누가 권리를 취득을 해요? 얘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얘가 무엇이다? 등기 무엇이다?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매도인은 권리를 상실하잖아. 그러니까 이 불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여기서 무엇이 되냐면 등기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얘는 돈을 받아서 이득을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등기부상에 기록이 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자 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가 이제 없어지는 자가 이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A하고 B하고 어떻게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A하고 누구하고 B하고 둘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무엇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청의 개념이에요? 공동신청이다 이거. 근데 만약에 얘가 등기를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얘가 등기를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판결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하고 B하고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지만 대부분 A와 B를 무엇해서? 대리해서. 대리인이 무엇을 한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변호사라든지 법무사가 다 등기를 가서 해주잖아. 그게 바로 대리인에 의한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무슨 신청이라는 소리예요?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기 유형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3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에 있어서는 크게 신청주의고 출석주의고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출석주의의 예외는 무엇이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신청주의인데 예외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월 이내에 된다? 1월 이내. 그 이유는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상에서, 등기부는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울구가 있잖아. 표제부에 하는 것들 일단 등기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표제부를 변경하는 것은 전부 다 뭐가 있다고 보시면 돼?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 월 이내? 1월 이내. 토지든 건물이든 다 1월 이내 해야 돼요. 안 했을 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건물만.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3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썼지만 많은 내용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다 이렇게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등기부라고 하는 이제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자, 지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적법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등기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자,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에는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물적 편성주의가 있고요. 물적 편성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적 편성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연대적 편성주의가 있더라 이거. 자, 물적 편성주의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이걸 무엇이라 한다? 물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즉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을 인적 편성주의.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청하는 무엇에 따라서,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데, 인적 편성주의, 연대적 편성주의는 그냥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현재 등기법상에서 등기법상에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을 규정해 놨단 말이야. 물적 편성주의를 취해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뭐를 취하고 있다? 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즉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다 이겁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때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은 뭐냐면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두자? 등기 기록을 두자 이렇게 되는. 이게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 굳이 뭐 제가 부동산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맨날 나오는 거죠,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래서 여기서는 등기법에서는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다 이겁니다. 자, 토지는 무슨 토지의 어떤 거래 단위는 뭐예요? 토지는 거래 단위가 무엇이다? 필지별로 이제 거래가 되는 개념이고, 건물은 동 단위로 거래가 된다. 한동 이렇게 식으로. 여기서 옛날에는 1등기 용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용지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 한다? 기록이라고 그래요.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여기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 갑구 을구를 의미해요.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여기서 표제부와 갑구와 그 다음에 무엇을? 을구를 무엇이라고 해요?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그래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무엇이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동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무엇이다? 을구로 구성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표제부는 뭐를 기록해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물리적인 현황,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을 하는 것이고, 갑구에는 뭐를 기록하고? 갑구는 소유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을구에는 무엇을 기록하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을구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것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렇게 이혼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요? 지적에서 촉탁 등기를 하잖아. 등기 촉탁. 지난주에 했던 등기 촉탁.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원칙은 이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은,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여기 예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와 같이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췄다? 독립성을 갖췄다 이거예요. 아파트,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아파트를 보시면 출입구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나눠져 있잖아. 그죠? 여기도 출입구가 별도로 하나씩 있잖아. 그리고 구조적으로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잖아. 101호와 101호가 출입구 개별적으로 있고 구조적으로 서로 완전히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건물을 왜 집합건물이라고 해요. 이와 같은 경우는 1부동산, 이와 같이 집합건물 같은 경우, 구분건물,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1등기 기록을 편성하냐면은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1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예외가 바로 무엇이다?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둬요. 그러면 여기서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 한 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표제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 한 동 건물의 전체의 표시를 나타내는 한 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어야 돼요. 한 동 건물의 표제부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이 한 동 건물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각 층별로 면적이 얼마인지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표제부예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여기 A가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B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이 전유 부분별로 또 뭐를 둬야 된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유 부분별로 이 전유 부분별로 무엇과 표제부와 갑구와 역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울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각각의 전유 부분별로 표제부, 갑구, 울구. 그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표제부, 갑구, 울구, 여기도 표제부, 갑구, 울구, 표제부, 갑구, 울구. 그래서 얘네들은 1등기기로 이렇게 돼요.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만 있으면 돼. 요놈들은 토지는 표제부, 갑구.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묶어서 1등기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어야 돼요. 한 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울구가 있어야 돼. 또 표제부, 갑구, 울구가 있어야 돼요. 표제부, 갑구, 울구가 있어야 돼. 요걸 다 묶어서 몇 등기 기록이라 한다?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해 가세요? 요거 일반 토지는 그냥 필지별로 표지부, 갑구, 울구만 있으면 돼. 건물은 동단위로 표지부, 갑구, 울구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이 교실이라고 생각하면 이 교실이 얘라고 보면 이 교실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실의 구조는 무엇이고, 면적은 얼마인지를 나타내주는 표제부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 하나의 전유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각 개인별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묶어서 1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근데 집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등기부를 딱 열람해 보시면은요, 한동건물 표제부가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겨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나와. 한 장을 넘겨보면 갑구가 나오고 울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러한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표제부에다가 뭐를 기록한다? 부동산의 표시. 갑구에다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울구에다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등기부는 없습니다. 표제부만을 두는 등기부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아셨어요? 표제부만 둘 수가 없어요. 일반 건물 토지에서는 이렇게 되는 등기부도 없어요. 갑구가 없는 건 없어. 표제부와 울구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울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갑구가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나 이런 등기부는 있을 수 있죠. 울구는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울구는 소유권 이외에 걸리니까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니까 울구는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요. 표제부만 둘 수는 없어요. 요렇게도 안 돼. 요렇게는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원래는 이렇게 건물의 경우에는 요렇게만 둘 수 없는데, 요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는 얘가 참고적으로만 여기서 들어보시면 A가 요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A가 요 일부만에 대해서 보조 등기 신청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 등기를 해야 돼. 그랬을 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만 딱 두고 있어요? 표지부만 두고 있잖아. 이런 경우는 존재하긴 하는데 일반 건물에 있어서는 뭐만을 둘 수는 없다? 표지부만을 둘 수는 없어요. 집합 건물에서 하면은 표지부만 두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에다가 기록을 하더라. 이거 기록을 하는데 기록사항이 뭐냐 이거 기록사항. 기록사항이 뭐냐 이거 기록사항. 지적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뭐였어요? 등록사항이죠. 등록사항. 마찬가지로 등기에서는 기록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두 가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록하는데 하나는 무엇을 기록한다? 하나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하고 이제 부동산에 뭐를 기록하라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을?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하더라. 이렇게 법적 권리 관계. 자, 지적은 이쪽이 우선이었지. 그때 지적은 토지 표시가. 그죠? 등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기는. 이 권리 관계를 무엇하는 거? 이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얘를 공시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얘는 어디 가서 보면 돼요? 대장 가서 보면 되는 거야.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관계는 어디가? 여기서 본다. 그럼 이 권리를 이제 나타낼 때는 권리는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보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권리는 물권하고 채권으로 구분이 되고 채권은 임차권하고 임차권하고 환매권으로 나눠져요. 채권은 임차권하고 환매권으로 나눠지는데 요 임차 환매권은 등기가 대항요건입니다. 아셨어요? 얘네들은 등기를 왜 한다? 대항요건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등기를 대항요건. 환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환매라고 해요? 환매는 줬다 다시 뺏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줬다가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환매라고 해요. 요거 대항요건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고, 물권에는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보면 두 가지로 봐요. 점유권.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져요. 본권은 다시 두 가지로. 하나는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제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으로 구분이 돼서 제한 물권은 다시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용익 물권하고 그 다음에 또 담보 물권.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구분이 되고, 용익 물권은 다시 몇 개로 구분이 되냐면 세 개로. 요 지상권이라는 것과 지역권이라는 것과 전세권으로 구분이 되고, 담보물권에는 저당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치권과 그 다음에 질권으로 나눠지는데, 질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산질권, 시계 이런 것들. 동산질권이 있고 권리질권이 있더라. 이거.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뭐냐면 저당권이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동산질권은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야.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항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 발생하는 거지. 쉽게 생각.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여기를 두 가지로 보는 거야. 민법 180 몇 조? 6조. 그 다음에 민법 187조. 민법 186조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얘는 요놈은 등기가 곧 무엇이다? 효력 요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187조 상속, 수용, 판결, 경매 얘네들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등기가 얘는 무슨 요건이다? 얘네들은 등기가 곧 처분 요건이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등기 없이도. 근데 이 A-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누구한테? B에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라? 먼저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등기하는 이유가 뭐다 얘는? 처분 요건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처분 요건으로. 그러면 이 상속 등기는 혼자 가서 해야 될까요? 둘이 가서 할까요? 둘이 가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혼자 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독 신청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의 기능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의 기능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다? 효력 요건. 또 하나는 무슨 요건? 처분 요건. 또 하나는 대항 요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세요? 조지 잠깐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의 나오죠? 의 여기 있는 거 의 위에 써져 있는 거.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등기의 기능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효력 요건, 처분 요건, 대항 요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 그 다음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은 등기법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등기사무의 관장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고요. 등기 조직은 등기부는 뭐다? 물적 편성주의. 등기부는 어떻게 편성한다? 물적 편성주의. 원칙은 무엇이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둬라. 예외는 이와 같이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신청에 있어서는 무슨 주의? 신청주의,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뭐다? 공동이다 이겁니다. 공동.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등기관에 심사할 때 어떤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고, 등기사무 처리는 그날 즉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거고요. 등기의 효력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권 변동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 부동산 등기죄의 문제점에 보시면은 뭐 4번에 공신력 불인정 써 있고요. 여기 두 가지 정도 있죠. 배정과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다. 또한 토지와 건물도 어떻게 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해요. 실제법상 규정이 미비하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제법은 민법입니다. 즉 가등기의 효력이라든지 추정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판례라든지 학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설명해드렸는데 요게 법정 절차를 몇 장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요놈이 3장. 그 다음에 등기부하고 등기관에 대해서는 2장. 그러니까 2장이 등기의 기관 및 설비예요.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고, 그 설비에는 인적 설비인 등기관하고 물적 설비인 등기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2장 가서 배우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쭉 가서 5장 마지막 단원에서는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주권, 임차권, 환매권. 요거는 5장 가서 우리가 정리해. 4장 우리 4장 가서 정리를 할까? 4장 가서. 그 등기법도 지적법하고 동일하게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장은 어디에서 공부를 할 뭐냐? 5장을 공부할 것은 뭐냐면은요. 5장은 기본서는 아마 4장
이제 기본서의 5장은 뭐냐면은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등기법을 저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1장은 이 효력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진짜 12문화 등기법에서 12문제가 나오는데 12문제가 대부분 3장, 4장, 5장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2장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등기법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제 2절에 보시면 등기의 대상이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